전 세계 트렌드를 살펴보는 위클리픽 시간입니다. 먼저 박종훈 기자님이 준비하신 이슈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저는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어떤 일이 있나요? 네, 바로 밥값은 금으로인데요. 금을 내고 밥을 사 먹는다고요? 네. 언제적 얘기죠? 네, 과연 어떤 일인지 과연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자, 베네수엘라 국경지대 아마존 유역입니다. 생필품을 파는 보트 상점이 열렸는데 자, 이거 빼고 없는 거 빼고 다 있는 그런 네. 상점이죠. 저게 뭐예요? 네, 근데 물건값으로 받는 게 돈이 아닙니다. 바로 금인 거예요. 금. Porque aquí la plata de Bolívar, la plata venezolana no sirve. 자, 볼리바르주 도심에서도 금은 필수품인데요. 네. 상점에 있는 모든 물건마다 금 무게가 적힌 가격표가 바로 저렇게 떡하니 적혀 있습니다. 그램으로 표시된 물건값은 정말 처음 봅니다. 네. 지금 2021년이잖아요. 자, 저렇게 돈을 내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자, 지폐는 금을 싼 이 포장지, 지갑에 불과했던 거죠. 자, 볼리바르주 사람들은 이렇게 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돈 대신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진짜 금을 휴대하며 비용을 지불하는군요, 세상에.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는 요즘 세상인데 금을 떼서 물건을 사고 판다. 네, 단순하게 물건만 주고받는 게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호텔 하루 방값은요, 0.5g의 금, 그리고 중국 음식점 2인분 점심 가격은 0.25g, 심지어 금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주는 호텔도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네. 이렇게 일상에서 금 거래가 워낙 왕성하다 보니까 이 저울이 없어도 사람들이 눈대중으로 대충 무게를 맞추는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저는 계산기가 없이 저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저울도 필요 없을 정도로 이게 일상적인 일이군요. 금덩어리는 어디서 구해서 저게 이렇게 교환이 가능한가 싶어요. 원래 이제 베네수엘라에 금이 굉장히 많이 매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정부 추산으로는 한 7천 톤 정도가 매장이 되어 있다고 그러고 집중적으로 바로 지금 나온 볼리바르 저 지역에 대부분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동네 주민들이 네. 금광에 몰려들어서 불법으로 금을 채취하기도 하고 또 이게 막 소문이 나니까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 주민들이 와서 또 이제 채취를 하고 그래서 이제 군대를 그쪽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관리를 하려고. 군대를요? 네, 근데 배치를 해놓고 단속을 하라고 했는데 하라는 단속은 안 하고 이 군대도 이렇게 금을 이렇게 약간 빼돌려서 이권을 아하. 취하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베네수엘라 상황이 몹시 나쁜가 봅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화폐가 존재하잖아요. 네, 베네수엘라에 볼리바르라는 엄연한 공용 화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초인플레이션으로 워낙 이 돈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네. 이 돈으로 금을 싸는 종이가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의 월 최저임금이 1,000볼리바르인데, 네. 근데 커피 한 잔 값이 280만 볼리바르거든요. 근데 버스 요금이 200만 볼리바르라고 하니까 버스 한 번 타려고 하려면 돈 뭉치를 내야 되고 5번 타면 이 한 달 월급이 사라지고 마는 거죠. 네. 그리고 저렇게 그 살인적인 물가이기 때문에 월급을 받더라도 빵 한 덩어리를 사버리면 그 다음에 월급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가 빈곤층이 돼버리는 수밖에 네. 없고요. 특히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생활을 하는 이른바 이제 극빈층이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제 난민이라고 불리죠. 더 이상 자국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살 길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숫자도 전체 인구의 6분의 1, 무려 와. 460만 명이 자국에 등졌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경제 파탄 상황이네요.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인데요. 이 원래 베네수엘라는 금뿐만 아니라 이 석유 매장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석유를 기반으로 한 산업들이 정말 발달해 있었는데 이 차베스나 마두로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에서 이걸 전부 다 국영화시키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자본에서 이건 정말 이 나라에 투자를 할 수가 없구나 다 떠나버린 거죠.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버티고 있었는데 2014년에 국제유가가 완전히 폭락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커졌고요. 여기다가 국가정책 실패까지 번지니까 국고가 텅텅 비는 사태까지 벌어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게다가 지난 2018년 대선에서 마두로가 당선이 된 것도 베네수엘라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선거에서 마두로가 상대편 이 야당 후보들에게 공작을 해서 대선에 못 나오게 하고 본인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에서는 이것이 부정선거다 해서 마두로를
마두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력한 제재를 가해서 자국 내에 있는 베네수엘라의 모든 자산을 다 동결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베네수엘라의 인근 국가 콜롬비아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그 관계를 다 끊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난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이죠. 단절되어 버렸다. 네, 그럼 이런 제재 때문에 사실 이제 외국에 있는 베네수엘의 외환 보유액도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마두로 대통령이 영국의 영란은행에 있는 약 31톤의 금을 인출하려고 했었는데 이 영란은행 측에서는 이제 마두로를 영국이 인정하는 베네수엘라의 어떤 정부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금을 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니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국민들만 죽어나는 것 같아요. 네, 국제 유가가 쌌을 때는 사실 방법이 없었겠지만 요즘에 에너지 가격이 워낙 오르면서 유가가 1배럴에 $80를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이 호재를 이용하지 못하는 건 결국 베네수엘라의 국가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결국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건데 이제는 정말 뭔가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네, 동의합니다. 자원이 많은데도 제대로 쓰질 못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비극, 첫 번째 픽으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픽은 김지윤 박사님이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선택한 이슈는 현재 프랑스에서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 인물입니다. 함께 보시죠.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인물이 네, 바로 프랑스 트럼프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말고 프랑스 트럼프요. 맞습니다. 이 프랑스 트럼프는 에릭 제무르라는 인물의 별명인데요. 프랑스가 이제 내년 봄에 대선이 있거든요. 네. 그걸 앞두고 왠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연상시킨다라는 인물인데 어떤 점에서 그런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한 건물 앞에 길이 굉장히 길게 늘어서 있죠. 무슨 행사가 있기에 저렇게 줄을 섰을까요? 저자와의 만남 때문인데요. 네. 지금 이 주인공이 작가이자 방송 진행자인 에릭 제무르입니다. 네. 평소에 이제 이민자들 그리고 무슬림에 대한 적대감을 내보이면서 정말 거침없는 발언으로 아주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Voilà. C'est une guerre qui nous est menée, une guerre de civilisation, une guerre de pillage, une guerre de vol, une guerre de viol et une guerre de meurtre. Vous n'avez pas honte? Non, j'ai pas honte du tout. 네, 그리고 또 보좌관과 이 미래 장면이 포착이 되기도 했죠. 아하. 그리고 이제 무기 박람회에서는 취재진에게 총구를 겨냥하기도 했고. Entre l'humour, la blague et le sérieux, c'est que vous êtes un imbécile. 네, 이렇게 각종 기행 그리고 과격한 언행으로 프랑스에서 화제이자 또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화제의 중심, 논란의 중심 맞네요. 네, 이제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느 정도냐면은 네. 사실은 아직 대선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크롱 대통령에 이어서 여론조사에서 2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뭐 하는 인물이기? 원래 이제 르 피가로에서 논설위원으로 활약한 보수 성향의 정치학자이자 방송인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리얼리티 쇼로 이제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도 이제 최근까지 프랑스의 폭스뉴스라고 불리는 보수 성향의 뉴스에서 인기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였고 또 본인이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닮았다라는 것을 좀 어필을 해요. 아, 스스로? 네, 그래서 책 표지도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의 표지를 조금 따라했다, 비슷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러고 보니 저 표지 느낌도 그렇고 여러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상되네요. 그런데 왜 프랑스 하면 우리는 똘레랑스의 나라라고 하니까 트럼프와 같은 인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인기가 많습니까? 그래도 뭐 자극적인 것이 아무래도 더 인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민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무슬림에 대한 굉장히 강경한 발언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프랑스는 유럽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고 또 작년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한 중학교 교사가 무슬림 소년에 의해서 길거리에서 참수를 당하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테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늘고 그래서 무슬림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무르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프랑스의 미래가 없다라고 상당히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반미 이민 정서를 파고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제무르의 부모님은 또 알제리에서 온
이민자입니다. 그럼 본인은 이민자 가정 출신이라는 뭐 그렇죠. 네. 거잖아요. 확실히 프랑스 전반적으로 볼 때 극우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극우 정당이 2위, 3위, 4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네. 젊은 층의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일종의 반감과 그 좌절이 반영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프랑스의 젊은 세대도 우리나라의 N4 세대와 같이 희생을 당했다라는 이제 그런 말이 유행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특히 정부가 하고 있는 젊은 층에 대한 주거 정책에 대한 대폭 삭감이 있었고 또 이런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 때문에 희생을 당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최근 극우주의 청년들에게 마크롱 대통령이 공격당한 일이 생겼는데요. 지난 6월 같은 경우에 마크롱 대통령이 시골 마을에 악수를 하고 있는데 26살 청년이 갑자기 뺨을 때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9월에는 리옹의 한 박람회장을 찾았다가 20대 남성이 던진 삶은 달걀에 맞아서 아이고. 급히 피신하는 일까지 생겼죠. 네. 그럼 이런 사회적인 불만이 결국 재물의 지지율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많이 걱정들 하는 게 미국처럼 프랑스도 사회적 분열이 심해지면 어떡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재선 출마 선언은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인기가 많다는 것은 분명히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더 예의주시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프랑스 대선 흥미로운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위클리픽 살펴봤습니다.